자, 하나, 둘, 셋. 미친 듯이 쏟아지는 정체불명의 검은색 물체들. 여기에도 저기에도 호수는 이미 이놈들에게 점령당했다. 기괴할 정도로 많은 녀석들의 숫자는 무려 9,600만 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곳은 바로 로스앤젤레스 저수지. 이 저수지의 크기는 9만 3천 평으로 3평짜리 내방 3만 개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여기에 보관 중인 물의 양 역시 LA 전체에 거의 한 달 내내 식수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데, 그러던 2011년 갑자기 문제가 터져버린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역대 최악의 가뭄이 들어닥친 것. 이 기괴한 가뭄은 수년간 계속되며 LA의 모든 물이 급속도로 조져지기 시작한다. 매년 10억 리터, 즉 매일 초대형 수영장이 한 개씩 사라지는 최악의 재앙. 그러나 여기서 진짜 문제는 단순히 물이 증발하는 것을 넘어 물속에 있는 최악의 발암물질 브로메이트까지 급증하게 된 것. 브로마이드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로 인체에 무해한데, 이것이 염소와 반응하는 순간 최악의 발암물질인 브로메이트로 변형되어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요단강 너머로 보내버리는데, 바로 이 LA 저수지가 물을 소독하기 위해 염소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연히 안전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예상치 못한 역대급 가뭄으로 물의 양이 줄고 햇빛이 강해지자 화학 반응이 촉진돼 이 브로메이트 농도가 폭증하게 돼버린 것.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난다 긴다 하는 과학자들이 투입돼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 결국 태양을 가릴 수는 없으니 초대형 방수포를 만들어 저수지를 덮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내방 3만 개만한 사이즈의 초대형 방수포를 만들려면 최소 수천억을 태워야 한다는 돈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던 중 생물학자 라이언 화이트가 한 가지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버드볼로 LA 저수지를 가려보면 어떻겠냐는 것. 버드볼은 공항이나 광산에서 새를 쫓아내기 위해 사용되던 플라스틱 공인데, 바로 이 버드볼로 저수지를 덮어 태양빛을 차단하여 물의 증발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사실 2008년에 이미 버드볼을 살짝 개조한 쉐이드볼 40만 개로 테스트를 해본 사례가 있긴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LA 저수지를 덮으려면 이런 쉐이드볼이 9,600만 개, 즉 거의 1억 개에 가까운 쉐이드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쉐이드볼은 한 개당 36센트, 즉 현 시세로 500원 정도 하는 귀여운 금액이지만, 문제는 이런 것이 9,600만 개가 되는 순간 480억 원이라는 재정 파탄급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것.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이 가격이 개이득이라는 반응이었는데, 초대형 방수포 등의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최소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국가 예산급 돈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격이 개이득분의 1 수준으로 싸게 먹힌다는 것. 이 쉐이드볼 수명이 최소 10년은 가기 때문에 10년 할부로 계산하면 1년에 45억 정도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다. 결국 이 계획은 아주 해피하게 실행되었고, 햇빛을 성공적으로 차단, 물의 증발량을 90%나 줄이고 발암물질 브로메이트까지 감소시킨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받게 된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무생물 공 따위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렇게 대용량으로 호수에 풀어버리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셋, 둘, 하나, 발사! 비행기에서 미친듯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똥이 아닌 물고기. 징그러울 정도로 끝도 없이 쏟아진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낙하산도 없이 비행기에서 그냥 떨구는 것은 조금 심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무슨 실험 같은 것인가 싶어서 알아보니 놀랍게도 호수에 물고기를 보충하는 중이란다. 미국 유타주의 야생동물 자원부는 매년 여름 이렇게 비행기를 통해 고산지대 호수 200여 곳에 물고기를 보충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비행 한 방으로 무려 3만 5천 마리의 물고기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고 한다. 평소 등산객이나 캠핑객들이 낚시로 물고기를 싸그리 조져놓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린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늘에서 저렇게 무식하게 떨어지면 물고기 내장 다 터져 죽는 것 아닌가 싶은데, 놀랍게도 물고기의 95% 이상이 낙하에 성공한다고 한다. 그 꿀팁은 바로 작은 새끼 물고기들을 투하하는 것이라는데, 크기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딱 죽지 않을 만큼 아프기만 할 뿐 실제로 죽지는 않는다는 거다. 사실 이러한 방류는 이미 6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물고기들을 통에 담아서 말에 실어 올리는 방식이었지만 이게 오히려 돈이 더 깨지기 때문에
결국 쿨하게 그냥 비행기를 섭외, 하늘에서 물고기를 투하시키는 것이라고. 덕분에 호수 생태계는 건강하게 살아있고 관광객 유치 역시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뭔가 병 주고 약 주고 느낌이랄까. 인간의 욕망은 늘 기괴한 듯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양으로 조져서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이 늘 먹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닷속에 살고 있는 압도적인 양의 타이어들. 이놈들의 개수는 무려 200만 개. 누가 무개념으로 쓰레기를 버렸나 싶은 이것들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not 쓰레기, 즉 쓰레기가 아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들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 매년 무려 81억 킬로그램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며 바다 생태계는 그야말로 개박살이 나버리는데, 워낙 많은 나머지 바다를 넘어 전 세계 해안가까지 가득 채우게 되자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인간들은 양심적인 척 환경 보호를 외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200만 개 폐타이어를 바다에 버리기. 쓰레기를 회수해도 모자랄 판에 쓰레기를 더 버린다니, 이게 뭔 이상한 소린가 했는데, 미국의 브로드 아티피셜 리프라는 단체가 제안한 이 계획을 잘 들어보니 생각보다 그럴듯하다. 1970년대 당시 미국은 매년 1억 7천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 그리고 이에 따라 폐타이어 역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폐타이어는 결국 땅에 묻거나 불로 태워서 버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적, 환경적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 폐타이어를 처리하지 말고 그냥 바다에 던져 산호들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주자는 것. 산호는 다양한 해양 생물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바다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타이어들이 산호들이 살 수 있는 인공 산호초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산호가 자라고 물고기가 모이고 생태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핑크빛 엔딩이 된다는 것이다. 1974년 결국 이 그럴듯한 소리에 정부가 승인을 하였고 바다에 타이어 200만 개 버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거대 타이어 회사부터 100척 이상의 개인 보트까지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이 정신나간 프로젝트는 실제로 실행되게 되는데, 그리고 50년 뒤 바닷속, 폐타이어가 생태계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산호와 물고기는 어디에도 없다. 오직 기괴한 양의 타이어만이 바닷속을 점령하고 있을 뿐. 이 충격적인 결과의 진짜 원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아니 거기 말고 여기 타이어를 묶고 있는 하얀 철사가 보인다. 타이어가 떠내려가지 말라고 묶어둔 이 철사가 바닷속 짠 소금물에 닿자 급격하게 부식되기 시작. 결국 200만 개의 타이어가 풀려 무작위로 흩어지는 재앙이 발생하였고, 그렇게 흩어진 타이어들은 물살을 따라 이동하며 기존의 생태계들까지 모두 부셔버리고 말았던 것. 결국 2007년부터 수십억을 들여 바닷속 타이어를 다시 제거하기 시작했으나 버리기는 쉬워도 줍기는 힘든 게 바로 쓰레기. 아직도 95%가 넘는 쓰레기 타이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재앙으로 남게 되었다. 선의로 시작하였다가 재앙으로 끝나버린 대용량 프로젝트. 그런데 만약 아예 처음부터 이런 선의 따위 가지지 않고 진행하는 대용량 프로젝트라면 과연 어떤 재앙이 발생하게 될까? 3, 2, 1, 발사! 하늘로 날아가는 150만 개의 풍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늘을 시꺼멓게 채우는 압도적 장관인데, 그러나 곧 이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날로 바뀌게 된다. 유나이티드 웨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열어서 돈을 모금하자는 일명 벌룬페스트 86 이벤트를 계획하였는데, 풍선을 날려서 모금한 돈으로 해당 지역 사회를 돕는 한편 도시 홍보까지 해보자는 일타쌍피의 아이디어. 게다가 이왕이면 큰 게 좋다고 무려 풍선 150만 개라는 저세상 스케일로 이벤트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양의 풍선을 동시에 날리려면 당연히 미리 풍선을 다 불어놔야 했고, 이에 따라 길이 76m, 거의 25층짜리 아파트만한 그물망을 세우고 그 안에 2,500명의 자원봉사자를 투입하여 미친듯이 풍선에 헬륨을 불어넣게 한다. 그렇게 사람과 자원을 갈아넣어 준비한 150만 개의 풍선.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압도적인 양의 풍선이 하늘로 치솟는 저세상 광경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정신이 가버리는 듯하였는데, 그러나 잠시 뒤 전례 없는 생지옥이 시작되었으니 하늘로 잘 올라가나 싶던 풍선들은 순식간에 강풍에 휩쓸려 떨어지기 시작. 100만 개가 넘는 풍선들이 순식간에 흉기로 바뀌어 풍선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도시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
도로 위로 떨어지는 풍선에 교통사고는 미친 듯이 발생. 풍선으로 뒤덮인 공항은 폐쇄되고 심지어 당시 어부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던 바다에도 풍선이 떨어져 결국 구출되지 못한 어부 2명은 사망하게 되기까지.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는 기본 자연법칙을 되새겨준 이 사건으로 대규모 풍선 날리기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게 된다. 자, 오늘은 양으로 조지는 다양한 프로젝트로 동심을 파괴해봤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은 돈의 양을 확인해보라는 말이 있지만 확실히 돈을 빼고는 무조건 양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